수요 곡선 쪽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수요 공급이 어려워요. 오랜만에 또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사회시간에 배우고 안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하니까 어려운데요. 이건 논리적으로 약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요구하시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했습니다. 시험 보면 딱 정의했어요. 수요 공급 곡선이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보통 5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4문제, 기본 5문제 합니다. 근데 그 5문제 중에서 2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방금 아까 해봤던 가격 변화의 탄력성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 이거 하나.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 손을 안 풀어보면 오랜만에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문제 나오시면 나 이거 알네?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손을 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QD1과 QD를 구하는 문제니까 시험 문제 딱 뻔해요. 그래서 QD를 먼저 적고 QD2를 적어야지 안 헷갈리지. 그 적지 않고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니까 평상시에 이것은 한 30초 이내에 푼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는 거의 틀릴 게 없습니다. 또 한 문제는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이 문제 하나 하고 나머지는 뭐 상식적인 문제 하나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쪽을 5문제로 완벽하게 맞으시면 부동산학 개론은 7점 미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점 미만을 맞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론에서 한 7점대 이상 나오시면 뭐 민법 부담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는 게. 자, 이 문제는 저희하고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풀이는 아까 말풀이 했던 것을 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습하고요. 지금 오늘 당장 뭐 하시면 좋겠지만 다는 힘들 거를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넘겨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셔서 115페이지에 115쪽에 그 1번 문제 여러분들 해보셨는데요.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이 올해 한 문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하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과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이거 몇 개인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때 당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다가 보완제와 대체제 그 다음에 공법상 완화와 강화 이것만 좀 구분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하단에 핵심 개념 이야기가 잘 돼 있어요. 이거 하나 한 문제 올해 나올 걸 예상합니다. 일단 116페이지에 2번도 올해는 25회 올해는 아마 기본 틀이 25회와 23회를 틀로 할 거예요. 이때 어려웠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할 테니까 수요 공급 곡선 상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쪽입니다. 117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인데요. 자, 이쪽이 많이 출제된 2문제고요. 그 다음에 적게 출제하면 1문제입니다. 2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쪽은 2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주시고요.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덜도 더도 아니고요. 117쪽에 보시면 물가지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물가지수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물가지수 발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지수 117쪽에 물가지수의 종류에 보시면 양갈 2번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트 등이 있다는데요.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GDP 디플레이트 정도만 한번 언급할 때가 됐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트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하면 한국은행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트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해서 한국은행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국은행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다가 통계청이라고 적고 X표 칩니다.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출제한다면 GDP 디플레이트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거든요. 나머지 위에 다른 것들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데 통계청은 작성하지 않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4번에 GDP 디플레이트는 밑줄 치고요. 혹시 이게 좀 어렵게 나온다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한 값, 사후적이 동그라미입니다. 실제로 GDP 디플레이트는 나름대로 중요한 지수인데 사후적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사전이라고 쓰시고 X표 칩니다. 시험에서는 사후를 사전이라고 나옵니다. 뭐 계산하고는 안 나올 거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사후를 사전으로 썼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그러나 경제 용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므로 간단히 물가 상승이라고 한다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밑줄 치시고 물가 상승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고요. 인플레이션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 같은 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119페이지에 발생 원인, 경기 상태, 그다음 진행 속도 이런 건데 여러분 관련이 없고요. 자, 120쪽 가시면 인플레이션 효과, 인플레이션 왜 안 좋냐 이거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유발시켜서 물가 상승 유발이 박스만 체크합니다. 박스에만 체크합니다. 그 박스 있죠? 오케이. 그 박스에 체크만 해놓습니다.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구매력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이제 응답하라 88이 끝났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일은행에서 우리 그 과장님이 명예퇴직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은퇴 자금을 2억 한 5천만 원 받고 나오신 걸로 지금 설정돼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 받았는데 지금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그 20년이 지났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비해서 화폐 가치는 뭐 제자리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상승, 하락, 물가 상승. 근데 또 재밌었던 것이 판교를 들고 있었죠. 이제 농사지로 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가 됐습니까? 판교가 신도시대에서 아주 대박 쳤죠. 아마 그분들은 땅값 올라서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입니다. 제가 그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정말 거기 한 분당 갔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당에 집들이 갔는데요. 뭐 이런 허브판에 사나 그랬는데 분당. 그다음에 판교 이쪽이 아주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수원의 수지지구인가요? 아 지금 생각하면 그쪽에 아쉽죠. 그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 장만할 걸 여의도에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그 2시간씩 이렇게 출퇴근했거든요. 참 독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 분들. 편의점 이상합니다만 그만큼 치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2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출퇴근이. 그래서 안양, 또 분당, 또 이렇게 저쪽 빠져나와서 서로 뭐 두세 번씩 갈아타는 건 기본으로. 그리고 지각을 안 해. 아 대단해. 그렇지 않습니까? 지각을 안 해. 지각. 그리고 저녁에 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술 먹을 기회가 많거든요. 주식시장 좋을 때.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마셔요, 실제로. 근데 아침 보면 8시에 와 있어. 아우, 진짜. 집에 안 들어가시는 거 집에 안 들어간 거야. 깜짝 놀라서 처음에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또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야, 정신없이 가서 그냥 여기 광주에서 근무할 때 이랬거든. 지원장님 전날 술 마시면 다음날 저희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8시 반까지, 8시 한 40분까지만 오세요 이러거든요. 좀 늦게 오라고. 그럼 실제로 그렇게 와요. 다들 8시 반, 9시 근처에 오는데 아, 서울 사람들 무섭대요. 직장생활 하는데 술 진짜 새벽 2시, 3시까지 먹고도 다음날 보면 다 와 있어. 다 와 있다가 9시 반 되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사우나가 있어. 또 이제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망하는 사우나 어떤 사우나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망하는 사우나. 사장님이 다니는 사우나. 민망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장님 딱 소문이 납니다. 여기 어디 사우나는 사장님 주로 애용한다. 어디 사우나 전무님 다니신다. 어디 사우나 상무. 그러니까 또 사우나도 멀리 가야 되잖아요. 영등포에 나가서 거기까지 안 오시니까. 그래서 그 근방에 여의도에서 하셨던 분들은 사장님들 안 오시는 게 좋았습니다. 오시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불편한데 없어야. 참 치열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5분만 걸어 차 타고 오셔도 멀다고. 1시간 반, 2시간 기본. 그렇죠? 그다음 아침에 8시에는 딱 땡 하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반 되면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점심 때, 저는 이제 거기서 좋았던 것은 직장생활, 점심 때 술 먹는 거. 광주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잖아요. 3시면 저희 끝나니까 그 뒤로 술 먹거든요. 가서. 근데 거기는 끝나면 2시간씩 이동해야 되니까 점심 때 먹더라고. 야, 좀 새로운 문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반주로 딱 클래스. 거기도 사장님 오는 식당 망합니다. 직원들끼리 오부닥이 오는데 시켜서 누가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보면 먼저 딱 알아서 갖다 줘요. 보면 소주병 갖다 주면 클래스에 먼저 딸고 소주병 바로 반납 처리하고 물컵에다가 한 잔 마시고
1시간 있다가 당구 치러 갔다가 코스가 없는 것 같아요. 당구 치러 갔다가 이제 근무하러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그게 재미였던 것 같고요. 끝나면 바로 가야 되니까. 끝나면.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좀 점심 때 반주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왜냐하면 저녁에 시간 많잖아요. 시간 많으시니까 반주를 안 하신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들. 반주. 근데 아무튼 저하고 식사시키시면 반주를 저한테 꼭 한 잔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아마 식사 안 하겠어. 좋지 않습니까? 반주 한 잔? 자, 물가 상승이죠. 화폐 가치 실질소득 감소고 구매력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고정된 봉급 생활자는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가계의 부를 기업과 정부로 이전시키는 등 소득 및 부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3번을 하나 체크할까요? 3번.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겠죠. 자본주의에서 만드는데. 하나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지금 좀 맛이 가고 있죠? 맛이 가고 있고. 주식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지금 인덱스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데요. 제가 투자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이때는 제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하셔야 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임금 소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러분 인플레이션 해지를 막는 방법은 유일하게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수익률도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고요. 그냥 적은 금액으로 투자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여기다 나왔으니까 투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 자료인데요. 네, 저희 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45년도에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45년도에 우리 라떼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안 했죠, 여러분하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라떼 효과라고 10년 초가 되면 맨 신문에 나오죠. 라떼 효과라고 해서 라떼가 뭡니까? 그것이 맞아요. 커피예요. 커피. 커피가 한 잔에 얼마입니까? 5,000원 합니까? 비싸네요. 그러니까 한 4,000원 잡아보겠습니다. 4,000원. 직장인들이 4,000원에 1년에 한 달에 20잔 마신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게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인데 이 8만 원을 그냥 투자해 보는 거죠. 좀 아껴서 투자했을 때 이게 과연 돈이 진짜 될지 안 될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았다가 딴 데 써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가 지금 100세를 넘어가는 세대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상품 출자하는 게 이제 100세가 넘어서 120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120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저것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은 여러분 세대에서 좀 부를 축적하셔서 여러분 세대는 가능할 겁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부동산이 이번에 움직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아마 이런 라떼 효과에 응용한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으니까요. 조금씩 투자하신 다음에 소득이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8만 원씩 매월 투자한다는 가정입니다. 첫 커피값 아껴서 매월 30년 투자해 보겠습니다. 30년 투자하게 되면 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금. 네? 뭐 이거 어려워? 1년이면 대충 1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100만 원이잖아요. 8만 원 그거 12개월 한 96만 원이니까 100만 원 좀 되잖아요. 그럼 원금이 왔다 3천이죠? 그러잖아요. 이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월 투자한다는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매월. 아끼니까 커피값 아껴서 8만 원씩 투자해 보는 거죠. 자, 해방 이후에 물론 해방 이후에는 저희가 8만 원이 돈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그때는 비현실적이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45년도에 여러분들이 매월 봉급을 받아서 8만 원씩 차곡차곡 이렇게 적금을 들으셨습니다. 적금 들으면 어디에다 들었냐? 부동산에다 투자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에 매월 8만 원씩 땅을 샀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8만 원씩. 현재는 불가능하죠. 8만 원짜리 없으니까. 이론상 해보면 이게 얼마 됐을 거냐 이겁니다. 30년 뒤에. 한꺼번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매월 8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얼마 됐을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 돈 많이 벌었다 생각하시잖아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적금하잖아요, 지금. 적금한다는 개념으로 땅에 투자하셨다면 이거 얼마나 될까요? 말씀 해보세요. 제가 전화 말아마시신 분한테는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1억은 안 됐어요. 네? 1억. 1억은 넘습니다. 3억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3억은 근처입니다. 네? 그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더라고요. 14%, 15%, 30년 했다면. 이게 이제 2006년도 자료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자료인데요. 14%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 조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2억 한 3, 4천 이 정도. 2억.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따 핸드폰 라떼 효과라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커피값. 저희는 커피값 하고 있는데요. 담배, 술, 담배값 아껴서 이렇게 매월 투자하시면 30년 뒤에 1억 몇천 됩니다. 실제로. 그 자금을 시작이 하기 어렵죠.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기 하나 만들까요? 라떼기? 네, 라떼기.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45년도에 해방하자마자 나는 부동산보다 주식도 좋아하면서 주식 쪽에 투자하셨다면 이건 소득이 좀 적습니다. 이건 한 12% 정도 성장했나요? 30년 했던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45년부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실상 없죠. 열악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아는 것은 85년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예요. 사실상 85년도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회생활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던 게 응답하라 88에서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오는데 그 공황당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있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가서 그 공황당이 그 태기가 받은 상금으로 어디다 투자할 이야기 나오죠. 그 대목 보셨습니까? 네, 주식하라 그러죠. 종목이 뭐였습니까? 세 종목 하잖아요. 세 종목. 네, 삼성전자 나왔던가요? 네, 삼성전자. 또 하나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사용하는 거? 여자분들? 아마 그거 없으면 안 나올걸요? 밖에? 날마다 사용하시던데? 네? 아침에? 네?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 가게 하나 말하죠. 종목. 그렇죠. 아모레 이야기하죠. 아모레. 그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죠. 또 하나. 네? 기억 안 납니까? 의약품 쪽에 한의약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에 투자했다면요, 이거 상상은 못합니다. 8만 원씩 투자했다, 실제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 그때 이제 저도 이때 주식시장에 있었잖아요. 88년도에. 그때가 3만 원 정도 안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성전자 얼마예요? 그러니까 3만 원이 확 비싸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비싸다. 다른 주식은 만 원, 15,000원 이랬으니까요. 근데 아모레는 뭐 태평양이잖아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예? 3,000원, 4,000원? 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아모레가 아시다시피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400만 원 올랐죠? 작년에. 이렇게 올랐냐면 한류약품 탈고. 중국 한류약품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미약품은 이제 의약품 쪽이니까 이것도 뭐 한 200만 원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8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우량주 한 50개 종목 되거든요. 삼성전자, 아모레, 퍼시픽, 한미약품, 또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런 종목, 국민은행 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월 8만 원씩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능했어요. 실제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이거 시작했다가 이런 원리를 알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모아서 딴짓걸 해버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자, 8만 5천, 8만 원씩 85년부터 이 당시에는 저희 나라 임금 수준이 보통 직장인들이 막 처임 보면 85년 좀 적었는데요. 88년, 87년 때 민주화 거치면서 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소임 인봉이 그때 7, 8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거쳤다면 8만 원 정도는 충분히 그 당시에 적금 많이 하셨잖아요. 적금 대신에 이런 주식에 투자했다면 매월 8만 원씩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사셨다. 실제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주 내주식 샀잖아요. 이렇게 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이게 얼마 됐을까요? 한꺼번에 산 것도 아니고 매월 적금 들듯이 공급하면 8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8만 원씩. 한번 상상해 날, 이제 부자 만들어준다. 이제 부자가 여러분들 생각에 현찰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만드는 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천의 나름입니다. 지금도 하셔도 돼요.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제가 금액 투자하는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생활할 것도 많잖아요. 이 정도는 좀 해보시자. 조금씩. 얼마 정도 부자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상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점. 삼성전자 주식 그 당시부터 게임을 샀다니까요? 새 주식? 공부 생활하니까 나는 그래 삼성전자 좋아. 나 화장품 주식 아무래 좋아 하면서 태평양 샀었어. 8만 원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투자할 수 있었어요. 이때 시작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그룹총회 가면요. 일반인을 위한 자리가 별도로 있어요. 5분인가 6분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 그렇게 사요. 자기 공급에 그분 절반씩 샀어요. 지금 절반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 해년마다 인터뷰 거의 나와요. 뭐냐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지금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사시더라고요. 지금 몇 주 안 사겠죠? 100만 원대 넘으니까 2주, 3주 사겠죠? 많이 사봤죠? 그래서 꾸준히 사요. 준수성에 따라 특별 자리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일반인이 또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셨어요. 이때도.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상상의 나를 펴보신다. 10억? 10억이 부자분들 같습니다. 또 없습니까? 10억. 얼마? 그러면, 네? 100억. 그럼 정답 군사치를 인터넷에 찾으셔도 됩니다. 찾아보세요. 얼마? 100억이요? 100억? 역시 꿈이 커. 300억? 그럼 제가 매월 8만원씩 들 테니까 300억 만들어 주실래요? 30년 뒤에. 300억이면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럼 300억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아지겠네, 300억. 꿈이 있습니다. 아직 젊잖아.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투자론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 주식은 어려웠다면 주가지수에다 투자하셨다 돼요. 주가지수에다 200포인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에도 매우 주가지수는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 1900포인트인데요. 얼마 됐겠나 이거. 별로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 투자하셨다면요. 매월 8만원 투자했다면 840억 됩니다. 840. 매월 8만원씩 투자했는데 30년 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한번 2006년도라는 것이 그때 30년이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그때 이런 주식들이 연평균 성장률이 30% 정도 됐어요. 30% 40%. 이 정도 됐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뒤에는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인데요. 그걸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성장이 되냐면 이게 공모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네? 그러니까 자료 있어요. 제일은행에서 만든 자료고 그다음에 중앙일보에 기사가 됐던.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안 쌓입니다. 왜 안 쌓이겠습니까? 8만원 해봤자 1년 9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근데 복리의 마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선에서 뜨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846억인가 되죠. 836억인가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100세를 인생을 사신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8만 원으로 살 수 있지만 한 10년 지나면 80만 원으로 사야 되잖아요. 예, 그건 다른 문제고요. 예, 그건 돈의 가치 문제니까 그때 당시에 8만 원 가치와 지금 가치는 20년 전의 가치와 지금 8만 원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복리효과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복리효과에서는 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리효과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제가 8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8만 원이 지금도 8만 원에 투자했다면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사장님 말씀하처럼 이때 당시에 8만 원과 지금 이거 하려면 80만 원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고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올랐어요. 30년 뒤에 향후 30년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맞는 겁니다. 어떤 걸 맞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처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없다면 지금 열심히 모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 죽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돈 번 만큼 뭘 줬습니까? 배당을 줬잖아요. 배당금을 주고 했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분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거야 되냐면 연금 쪽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연금을 받아서 나머지 30년 이상을 사실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돈의 가치는 갈수록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1억 가치와 10년 뒤에 10억 가치는 전혀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해제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같이 올라가지고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금 아마 가장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게 주식인데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회사는 망해요. 100% 망합니다. 주식사는. 이 극단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주가지수는 망합니다. 주식은 망합니다.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주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덱스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수에다가.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6개에서 5개는 가입돼 있어요. 이런 상품들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품들. 여러분 노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예 안 해버린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그냥 잘 보죠. 다우지수라고 들어보셨죠? 다우지수가 1890, 이 정도에 만들었어요. 다우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몇 개 종목으로 구성했냐면 30개 종목으로 구성했습니다. 30개 종목으로 구성해서 그때 당시에 지수가 40포인트로 시작을 했어요. 40포인트. 이 30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구성하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회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분석했어요. 100년이 지난 시점 1990 그때 7년 저희 IMF 때 한번 이제 미국 주가지수가 몇 포인트가 돌파했냐면 10,000포인트가 돌파했습니다. 주가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저희가 그 가장 멍청한 거래 중에 하나로 인류 역사에서 멍청한 거래 중에 하나로 가장 꼽고 있는 것이 맨하탄을 판 거예요. 누가 팔았냐면 인디언들이 팔았는데요. 그 당시에 뭐 12달러인가? 뭐 40달러 이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맨하탄을 인디언들한테 미국이 그냥 거저 샀다 이렇게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그 맨하탄을 판 그 돈 그대로 만약에 미국 주가지수에 그대로 투자했다면요. 맨하탄 사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게 원리를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적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 10,000포인트가 될 때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30개 종목에 40달러를 투자했다면 40달러 투자하면 1포인트에 1달러씩 투자했다 가정해 보세요. 40달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000원, 한 5만 원 정도 되나요? 5만 원. 지금 같이 5만 원이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할아버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여기 5만 원 투자했어요. 5만 40달러 투자했다면 이때 100년 뒤에는 10,000포인트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그때 안 해보셨죠 이런 것은. 자, 그럼 먼저 하나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때 30개 종목이 1997년도에 한 종목이라 살아있었을까요? 망했다가 망하지 않았다. 전부 망했습니다. 기업은 망합니다. 기업은 뭐한다? 망하려고 존재해요.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망하느냐, 2년 뒤에 망하냐, 3년 뒤에 망하냐 차이뿐이지 기업은 결국은 망해요. 영국에 400년 된 은행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망하는데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망합니다. 장 못 짜야 돼요. 그런데 이때 지수잖아요. 지수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수를 구성하냐면 이때 동안 매일 교체를 합니다. 시간이 1년 단위, 2년 단위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일 좋은 종목과 제일 나쁜 종목 퇴출시켜버리고 그때 그 당시에 새로운 기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5년인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아는 뭐 지금 그 30개 종목에는 여러분이 아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에어라든가 에어함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교체하기 때문에 지수가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지수는 남아요. 여러분 후세에 가시면 30년 뒤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 200포인트였던 것이 2000포인트 알았다면 그렇게 무시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대학생들은 이분들이 50대 되면 10,000포인트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자본주의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부를 창출해야 되는데 97년도에 10,000포인트가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40달러를 투자했다면 이게 한 100만 달러 되더라고요.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됐죠? 그 당시에 1,200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인덱스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품 중에서 노후를 대비하신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적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20대, 30대, 40대 쌓은 부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은 주식 쪽에서 인덱스밖에 없어요. 인덱스가 뭐냐면 지수에 투자하는 거다. 숫자에. 숫자에 투자하는데 숫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 망한 기업 빼버려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우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5,000포인트 와 있잖아요. 15,000포인트. 결국은 그렇잖아요. 97년도에 10,000포인트 돌파해서 이런 했는데 또 여기서 한 20, 30년 지나면 50% 더 성장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1,000만 원 됐으니까 50% 올랐으니까 1,500만 원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배당금을 여러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업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 배당금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되고 그 복리효과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해버립니다. 근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적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극복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1%면 1% 그대로 받잖아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적금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극복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금하셔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88년도 상황은 달랐어요. 이제 3조 호황을 바탕으로 해서 3조 호황을 받아서 금리 자체도 좋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장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또 해외 여건도 좋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보다 저축률이 또 상승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축해도 됐었는데 지금 따라갈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나라 올해 뭐 경제 성장도 1.5%에서 한 2% 이상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뭐 3.2% 한다는데요. 3.2%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0.5%에서 1%나 오르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식 시장 체제에 들어가 버렸어요. 변동하지 않는 변동하지.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반토막 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고전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희망이 있는 것이 인도하고 이란입니다. 인도하고 이란 시장에서 과연 무너진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많이 하느냐. 근데 저희는 한다고 봐요. 저희 민족은. 저희 쪽은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한계에 좀 부딪힐 거라 생각을 해요. 중국 쪽은 좀 가까웠고 여건도 좋았는데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노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100세 인생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그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 저축, 연금 이런 쪽은 전부 펀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펀드로 바꿔주시고 그 펀드에서 주식하시지 말고요. 채권형도 하시지 말고요. 인덱스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덱스로 가시면 여러분의 아마 노후는 적은 금액 투자하셔도 돼요. 굳이 그렇게 많은 금액 투자하실 필요 없이 적은 금액 투자하시면 그 복리 효과는 10년, 20년 지나야 나옵니다. 그래야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지금 많은 금액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물질 생활이 지금 익숙해져 버렸는데 아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70년, 80년대는 아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낄 수가 없잖아요. 아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 물질 문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낀다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생활에서. 그래서 아끼지 말고 그렇지만 이 투자처를 잘 찾아서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특히 하나 정도 여러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인덱스 펀드 하나 가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 보면 지금 2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20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도 여러분 노후 20년 30년 뒤라면 지금으로 보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의 매월 연금 받으실 겁니다. 지금 20만 원이 20년 뒤에 30년 뒤는 200만 원 300만 원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와서 물가 수준이 확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의 200만 원 가치와 20년 뒤에 200만 원 가치는 거의 차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임금 수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임금 수준.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재밌지 않았어요. 앞전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저는 이런 강의를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 사람도 무섭더라고요. 서울 강남 쪽에서는 제가 가장 충격이 지금까지 살면 인생에서 몇 가지 충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하루는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보험사 삼성생명 그 당시에 채권 강의 많이 다녔습니다. 열정적으로 채권 강의하고 다 해서 그때는 채권 금리가 좋았잖아요. 15%, 18%, 국채 같은 20%, 한전채 22%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돈 많이 생겨서 채권 사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 1% 떨어져서 얼마나 수익 창출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채권에 투자했다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돈 버는 구조니까. 그때 강의 이해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강남 데리고 가더니 지금 생각해 강남이었어요. 나중에 보니 저는 강남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데리고 가더니 유치원 7살, 8살짜리들한테 채권 강의 2시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걔들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걔들 어렸을 때 박보 잘하잖아요. 걔들 알겠습니까? 6살, 7살짜리가? 이런 내용 어떻게든 뭐 이해하시고 그때 걔들 계속 그런 훈련을 받겠잖아요. 그래서 강남 쪽에서 그렇게 잘한 애들이 저희 쪽에서 금융을 전혀 안 배운 저희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부는 이제 우리나라 고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는 표현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계층 신분이 어렵다는 거죠. 저희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계층 이동은. 다음 세대는 이제 계층 이동을 못하고 봅니다. 유럽이 계층 이동 있습니까? 유럽이 지금도 백장 남자고 귀족이 따지고 살잖아요. 자, 피셔 효과 이렇게 해서 이쪽 끝내겠습니다. 자, 이 121페이지 피셔 효과.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끝났나요?